1단원 파트 전기와 자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기와 자기 파트는 크게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그다음 전압과 전류, 자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이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여기 전압과 전류 그리고 자기 파트가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이 두 개 파트가 될 거고, 그에 비해서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확대가 안 되나? 자, 전기의 발생 봅시다. 이게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 원자 파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그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원자핵과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원자의 구조라고 했지. 그랬었을 때 이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 원자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다. 그리고 마찰, 비볐었을 때, 그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데, 이 전체의 총 전하량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원자 자체는 중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배운 것처럼 전자는 쉽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플러스 둘, 마이너스 둘, 여기서 이 전자가 어떻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둘,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이 원자는 양이온이 된다라고 했지. 전자를 얻거나 잃었었을 때를 이제 이온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경우, 전자 하나가 빠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원자는 이온으로 바뀌어가면서 양이온이 되겠고, 또 이렇게 전자 하나가 들어올 경우에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3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한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가벼운 전자들이 마찰과 같은 충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하게 돼. 그러면 한 원자에 있는 전자가 다른 원자로 가게 되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달라지면서 원자는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경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경우,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모식도로 그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지?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리고 평상시에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용어를 보면 마찰전기야. 전기는 전기인데 마찰전기라는 거지. 말 그대로 마찰. 어떠한 물체를 비볐을 때, 마찰을 했었을 때 생기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전기가 발생하여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정전기라고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같은 물체가 아닌 다른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여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라고 하는 거야. 전기가 전기인데 정지에 있는 전기라고 부르면 될 거야. 정전기, 정지에 있는 전기. 그러면 움직이는 전기도 있어? 그러면 움직이는 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센트 꽂아져 있는 전기줄의 전기,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전기, 즉 동전기라고 보고 여기 마찰을 했었을 경우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전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찰 전기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이 마찰이 된다.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마찰이 되는 과정에 금방 전장에서 전자가 충격이나 충돌 혹은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찰을 하게 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 전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물체가 가지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 물체는 뭐를 띠는 거야? 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다면 마찰한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겠지. 왜?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서 이쪽으로 전자를 하나 줬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자. 전자를 하나 줬어. 그렇게 되면 원래 이 물체, 1번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모두 중성이었겠지. 그러다가 여기 전자를 하나 주게 되면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얘는 전자를 하나 더 받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니까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마찰한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 전자를 잃은 물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마찰 전기는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면은 정전기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보다 건조한 날에 잘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가 건조하고 난방으로 실내 습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 주로 잘 생긴다. 자, 생각해보면은 한겨울이 됐었을 때
문고리를 잡거나 아니면 자동차 손잡이를 잡거나 뭐 그런 경우 혹은 심한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서 그런지 문고리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혹은 그 세면대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잡는데도 정전기가 와. 한겨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겨울보다는 가을, 봄에 조금 덜하고 여름에는 조금 더 덜한 것 같아. 그걸 봤었을 때 이제 습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들, 습도가 높다 그러면 정전기가 좀 덜 발생하고 그다음 습도가 낮다 정전기가 많이 생성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자,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도 전하를 띠지 않지만 대전된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이나 마이너스 전하량 중 어느 한쪽이 크므로 전하를 띠게 된다. 즉, 원자도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는 상황이 됐었을 때 주게 되면 플러스 전하, 받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런데 물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물체도 플러스 전하량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 전자를 잃었을 때 그리고 전자를 받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체도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된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 어느 한쪽이 크므로 전하를 띈다. 이렇게 물체라는 것도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물체가 전하를 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게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하를 띈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부른다. 그럼 대전체는 딱 두 종류가 있겠지.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큰 물체이다. 즉 전자를 빼앗긴 물체가 될 거고 마이너스 대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큰 물체, 즉 전자를 받은 물체가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은 여기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을 마찰을 시켰어. 그랬더니 마찰을 막 시키면 마찰시키기 전에는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털가죽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무풍선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전기적으로 둘 다 털가죽도 중성, 고무풍선도 중성이야. 그런데 얘네가 서로 마찰을 한다고 했지. 마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쪽에 있는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어? 고무풍선으로 이동했어.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마찰이 끝난 후에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아까 여기 털가죽에 있었던 전자가 어디로 갔어? 고무풍선으로 갔으니까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여기 마찰 후에는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전기 어느 전하량을 띠고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에 반해 고무풍선은 털가죽으로부터 원자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는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이렇게 마찰에 의한 대전이야.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을 문질렀더니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여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여기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찰한 두 물체의 경우 두 물체를 마찰하면 물체는 대전이 된 대전체가 되겠지. 그러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 즉 인력이 작용하여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 그 전에 이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데 반대로 고무풍선에서 이 털가죽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만 전자가 이동을 하고 왜 고무풍선에서 털가죽으로는 전자가 이동을 하지 못할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대전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 대전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체를 마찰을 시켰었을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을 대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을 때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었을 때 여기 털가죽에 있는 이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고 여기 오른쪽 마이너스 플라스틱 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쪽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털가죽하고 유리를 서로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자, 털가죽하고 유리를 서로 마찰시키게 되면 이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유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리로 뺏기기 때문에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유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털가죽하고 유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해서 이번엔 유리하고 명주를 서로 마찰을 시켰을 때는 유리가 더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유리와 명주를 마찰을 시켰을 때 유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명주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자.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서로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요게 이제 대전열의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려고 한다. 플러스 전을 띠려고 하고 오른쪽일수록 전자를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 그럼 나중에 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털가죽 고무풍선을 했었을 때 털가죽이 마찰을 시켰을 때 얘가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고무풍선이 마이너스 전하량을 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유리와 고무를 서로
마찰을 시켰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대전전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가 요리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고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밑에 보시면 전기력 얘기가 나옵니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자, 아까 전하를 띤 물체,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전하를 띤 어떠한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전기력은 크게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우리 자석의 N극, S극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서로 같은 극끼리 N극과 N극, S극과 S극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여기 전기력에도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를 봤었을 때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혹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띄고 있는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겨.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둘 거고 이것을 전기력이라고 했는데 이 전기력의 크기 즉 전기력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 사이의 거리와 전하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뭔 얘기냐면 전하량이 일정한 경우 여기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3개 플러스 3개 여기 밑에도 플러스 3개 플러스 3개 같은 전하량이라고 봤었을 때 여기 전하 사이의 거리 자 위와 아래 비교를 해보면 밑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밑에가 훨씬 더 멀고 여긴 더 가깝지. 그럴 경우에 전기력은 위에 부분이 더 크다. 밑에보다. 왜? 이 전하 사이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가 더 크고 여기는 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력은 작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이번에는 전하량에 따라 이번엔 거리가 이렇게 서로 같아. 이쪽의 거리, 이쪽의 거리는 서로 같은데 전하량이 다른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 봅시다. 똑같은 거리일 때 위에는 전하량의 크기가 3 생각을 해보고 3이고 밑에 전하량은 2라고 하면 어디에 전기력이 더 크겠어?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위에 전하량이 더 3짜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거고 여기는 전하량의 크기가 작으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작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탐구 더하기 전기력의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체 사이의 거리, 대전체의 전하량 등을 다르게 하고 대전체를 매단 실에 기울어진 각도를 비교하여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 자, 이 실험에서는 전기력의 크기를 여기 이 구슬이
이 구가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비교를 하면 이 전기력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거리에 따른 전기력의 크기의 경우를 보면 지금 여기 플러스 전하량이 같지. 같은 전하량일 때 지금 왼쪽은 각도가 이만큼 반면에 오른쪽은 각도가 좀 좁지. 이 얘기가 뭐야? 왼쪽에 각도가 더 크게 벌어졌다. 즉,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긴 거리가 멀지. 이 거리 차이가 결국에는 전기력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즉, 거리가 가깝다. 이 전하량이 같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의 크기가 얘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력이 더 크다? 그게 뭘로 나타났어? 이 법선하고 이루는 각도 차이가 전기력의 크기가 왼쪽 게 전기력이 더 크다. 이번에는 전하량에 따른 전기력의 크기 차이를 실험을 한 건데 여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때? 똑같이. 그런데 지금 왼쪽을 보면 전하량이 플러스 3, 플러스 3이고 오른쪽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어때? 지금 플러스 3, 플러스 3끼리의 각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즉, 전하량이 크다? 그러면 요 각도가, 이 법선의 각도가 크다. 즉, 요때 각이 큰 왼쪽이 뭐가 더 크다? 전기력의 세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체크 한번 봅시다. 이 체크 같은 경우는 잠깐 스톱하고 푸른 다음에 답을 맞춰보면 되겠죠. 자,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까닭은 왜 그렇게 써?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대전이라고 하고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동하여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된다. 전기력에는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걸 뭐라고 했어?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자, 다음 정전기 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란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하면 물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된다.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유도다. 그러니까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된다라는 얘기야. 뭐 바꿔봐요. 이쪽에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될 거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된다.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될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와 부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도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전선 얘기를 하면 돼. 전선 꼬마전구 연결하는 전선 안에 이렇게 피복을 벗겨보면 그 안에 뭘로 되어 있어? 구리로 되어 있지. 그리고 철 같은 혹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걔네들을 도체라고 부르고 부도체는 같은 말로 절연체라고 부르는데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일단 여기 먼저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보자.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여 도체가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 확대를 해서 보자. 일반적으로 금속은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전기적 중성이야.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중간중간에 플러스 되어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전하야? 전자야? 원자핵을 얘기하지. 원자핵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지. 제자리에 그대로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절대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그 주위에 요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야? 전자들이야. 전자들은 어때? 쉴 새 없이 모든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체에서 원자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전자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랬었을 때 이러한 물체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될 거야. 일단 이 물체의 이 대전체가 닿지는 않아. 그렇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자 여기에 아까 존재했었던 전자들이 어때? 여기 얘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오니까 마이너스 서로 어때? 청력이 작용하지. 밀어내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네. 난 얘 싫어 해서 어떻게 돼? 이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니까 이 물체에서 전자들이 이 한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 이게 밀려나갔잖아. 어디로? 이 오른쪽으로 다 밀려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왼쪽에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쪽 오른쪽은 그에 반해서 여기도 플러스는 있긴 있겠지. 소량이 있긴 있어. 그런데 이쪽에 뭐가 더 많다?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반면에 왼쪽 부분은 플러스를 띠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를 띠게 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다른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다.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서 도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자, 정전기 유도에 의한 대전을 한번 보자. 이 정전기 유도 원리를 이용을 하면 금속구의 전하를 바뀌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두 금속구를 다른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쪽 금속구, 이쪽 금속구 서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구 하나 다 전기적 성질이 중성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원자핵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전자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이쪽에 이렇게 존재하던 전자들이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어느 쪽?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존재를 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 금속구를 두 개를 서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 이 왼쪽 금속구는 전자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오른쪽 금속구에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기적 성질이 얘는 마이너스를 띠겠지. 왼쪽 금속구는 플러스 전하, 오른쪽 금속구는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구가 서로 붙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금속구를 같은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이야. 위랑 똑같아. 서로 금속구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디?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몰려 있어. 그럴 때 손가락을 이 금속구에 갖다 대. 그렇게 되면 여기 금속구에 존재하던 전자들이 이 손가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돼. 빠져나가게 돼. 그런 상태에서 대전체와 손을 동시에 같이 금속구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왼쪽 금속구에도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워. 그리고 오른쪽 금속구에도 전자가 없어. 플러스 전하를 띄워. 왼쪽 오른쪽 같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게 정전기 유도에 의한 물체를 대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부도체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네가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했어. 자, 부도체 같은 경우는 부도체는 금속과 달리 전자가 물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부도체 안에서 고르게 분포해 있던 전자가 이 대전체의 전기력에 의해서 재배치되어 전하를 띠게 된다. 즉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부도체에 갖다 놓으면 이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반대쪽에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 부도체에 가까이 되면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전하, 먼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 수돗물이 휘어지는 까닭, 수돗물을 살짝 틀어놓고 이 대전된 막대기를 가까이 하면 이 수돗물이 이 대전된 이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왜 그렇게 되냐면 너무 빨리 틀면, 세게 틀면 그런 현상이 없겠지만 물을 굉장히 작게 졸졸졸졸 흐르게 하면 이 대전체 쪽으로 물줄기가 휘어지게 돼. 왜냐하면
이렇게 정전기 유도로 인해서 이 대전된 막대와 물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잘못했네? 정전기 유도 전에 검전기 얘기가, 검전기 얘기가, 이 검전기가 뒷장으로 가야 되는데 앞장으로 내려가 있네? 자,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7쪽하고 78쪽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검전기 조금 한 페이지가 서로 엇갈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검전기 봅시다.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와 대전체가 띄는 전하량 등을 알아내는 기구를 얘기를 한다. 뭐냐면 이 검전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전기를 검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떠한 전기를 검사를 하냐? 즉,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 전기적 성질이 띄는지 안 띄는지, 띈다면 그 전하량이 큰지 작은지를 알아내는 기구를 검전기라고 하고, 검전기의 구조는 위에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쭉 금속 막대가 이어져 있고 끝에 얇은 금속 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절연체로 밀봉이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유리병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전기의 구조입니다. 자, 이 끝에 뭐가 있다? 금속박이 붙어 있는데 이 금속박이 굉장히 얇아. 거의 살짝만 흔들려도 이 금속박이 팔랑팔랑팔랑 거릴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벼운 금속박 2장이 붙어 있다. 검전기 끝에는. 그래서 이 검전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쪽에 있는 이 금속판에 대전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 뭐가 됐든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즉 이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하면 여기는 금속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이 되고, 여기와 멀리 떨어진 이쪽 금속박에는 이 대전체와 같은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놓으면 금속박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 이 금속박이 둘 다 플러스를 띄니까 어떻게 해서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이 원리가 뭐냐면,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 좀 확대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어떠냐면 이 검전기 자체는 처음에 뭐가 존재를 하냐면 이렇게 플러스 여기 사이사이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중성인 상태야. 그리고 이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끝에 금속박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띠고 있는 상태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예를 들면 대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이렇게 어디에 금속판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써? 이 플러스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요 밑에 이쪽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어디로? 이쪽 금속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왜? 여기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 이 금속판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우는 거야. 지우고. 자, 이쪽에는 그럼 뭐만 남겠어? 플러스만 남게 되겠지. 플러스만 남게 되고 여기에 뭐가 많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러면 이쪽 금속박에는 지금 플러스만 존재를 하겠네?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다가 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니까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하니까 여기 플러스만 남아. 그러면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이 금속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거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이번에는 대전체가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 대전체가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여기 있던 전자들 너 싫어, 너 왜 와? 오지마 하면서 이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었던 금속박이 마이너스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금속박이 더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검전기라는 것은 대전체를 가까이 했었을 때 이 대전체와 가까운 요 부분에서 이 금속판 부분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그리고 대전체와 먼 금속박 부분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돼.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전체를 갖다 대게 되면 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검전기는 어떠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검전기는 대전 여부를 알 수도 있지만 여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니? 전하량 얼만큼 센지 그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하량이 크냐 작으냐 단순히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전하량이 적을 때는 조금 벌어지고 전하량이 많을 때 많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 이렇게 보면 돼.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같은 전하가 돼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만큼일 때 이 청력이 작용을 하니까 요 정도 벌어졌어. 금속박이. 그런데 이렇게 전하량이 더 크다라고 하면 청력이 더 많이 작용을 하니까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1번과 2번의 금속박이 벌어진 정도를 가지면 갖고 비교를 하면 어떻겠어? 2번이 훨씬 더 전하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 자, 이게 정전기 유도라고 했는데 이 정전기 유도에 의한 현상 뭐가 있냐면 대전체에 끌려오는 종이조각, 즉 고무풍선을 어때? 다른 물체와 뭐 털가죽 같은 거랑 비벼 마찰을 시키면 대전체에 얘가 대전이 됐겠지. 그러면 어떻게 대전이 될까? 앞에 대전열을 배웠으니까 여기 고무가 될 거면 왼쪽 털가죽 쪽이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고무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야. 그러니까 털가죽으로 예를 들어서 고무 뭐야 얘가 고무 풍선을 비비게 되면 고무 풍선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거야. 이 마이너스 대전체에 뭐가 붙어? 이런 종이 조각이 달라붙는 것이 정전기 유도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번개, 가끔 번개 많이 쳤었지 이번 여름에. 어때?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이쪽에 전자가 많이 쌓이게 돼. 이게 어느 순간 쌓이고 쌓이다가 이 지표면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 구름이 방전이 돼. 이것이 번개다라고 보면 될 거고, 이 먼지털이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를 문지르게 되면 이 먼지털이개가 대전이 돼. 즉 대전체가 되게 된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먼지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 솔에 달라붙게 돼서 청소할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 걸을 때마다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다. 선생님은 치마를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치마를 입게 되면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건조할 때 스웨터를 벗으면 바시직 하는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 현상도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문고리를 잡았었을 때, 혹은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았었을 때 찌릿한 느낌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막대의 양끝에 전하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된다. 중성인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의 금속판은 어떤 거? 마이너스 전하로,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쌤이 지금 와콤이라는 마우스 같은 거야.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제 펜인데, 이 펜이 평상시에 관리가 연습을 많이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쌤이 적는 이러한 내용들의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지. 이게 아직 연습이 덜 돼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